안녕하세요. 그림 유튜버 디모드로우입니다. 오늘 사용할 만년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만년필로 그립니다. 그림 하나를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만년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 정면샷은 종이에 가득 채우고자 한다면 비율을 잘 맞춰야 하는데 스케치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커피숍인데 참 이쁘다 하면서 찍어둔 사진이에요. 기와 지붕이 있고 파란색 건물이 인상적인데 나무가 적절하게 건물 앞에 놓여 있고 또 다른 가로수가 건물을 가리지 않아서 그림을 그리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나무는 이렇게 대략적인 윤곽만 먼저 그려두시고 건물을 거의 완성할 즈음 이 상태로 놓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어반 스케치를 처음 시작하는 분에게는 전체 덩어리를 먼저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것을 그리는 것이 마음 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건물의 일부분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완성해 나가는 맛도 느껴지고 이 창문 하나의 크기를 기준으로 다음에 크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눈썰미를 키우는 데도 좋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하는 창문의 크기가 중요하겠죠. 그리다가 종이를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하니까요. 위나 아래에 선을 남겨두는 이유는 아직 저도 끝이 어디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몇 번은 종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점점 확신에 차서 그리게 될 거예요. 실력이 느는 것이죠. 눈으로 거리와 크기를 가늠하는 그 능력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카페의 실내가 어두워서 사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무엇인지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것은 분명하게 그려주고 그 배경은 사실 약간의 상상력에 맡깁니다. 지금 이 건물이 보이는 위치는 2차선 도로 맞은편인데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리죠. 만약 그 장소에서 직접 그림을 그린다면 망원경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창문 밖에서 보이는 거는 하얀 화분에 식물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앞에 아마도 카운터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어두운 배경,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는 것 정도로만 보입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묘사할 필요는 없지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의 디테일로 그릴 것인지는 생각해 두는 것이 좋죠. 간단하게 그린다면 아예 유리창을 네모 안으로 남겨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이죠. 그래서 어반 스케치가 재밌습니다. 창문 4개를 그린 다음 가운데 파란색 기둥은 조금 더 크죠? 이 비율을 적당하게 생각하고 그려주세요. 자신의 느낌적인 느낌을 믿으세요. 오른쪽 조금 더 큰 공간은 가운데 기둥을 그리는 것보다는 어려울 거예요. 어디쯤일까? 이쯤일까? 처음에는 망설이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망설이는 시간에 뇌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치수가 점점 맞는 것을 느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이 어반 스케치의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망설이는 시간이 있어도 그것을 즐기는 거죠. 지금 그리는 공간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사진에선 안 보이지만 사진을 확대해 보면 그곳이 커피 볶는 기계가 있는 자리예요. 저는 늘 지나다니면서 보곤 했기 때문에 둥글고 커다란 기계가 있다는 것을 알죠. 앞에 2개의 하얀색 통은 무엇인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쓰레기통 같기도 하고 물론 중요하진 않죠. 어반 스케치의 매력 중 한 가지는 일부를 원한다면 삭제할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앞이 버스 정류장이라 정류장 편말도 있고 또 카메라를 위해서인지 혹은 가로등 같은 기둥도 보이지만 저는 그것을 그리지 않기로 선택했죠. 이렇게 모든 것을 그대로 그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궁이나 역사적 건물을 그릴 때는 좀 더 그대로 그려주려고 합니다. 이 사진에는 오른쪽 벽면이 살짝 보이는 각도입니다. 환기구도 있고
연통이 바깥으로 나가는 모양이 있죠. 너무 정면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옆면이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입체감을 주죠. 따라서 오른쪽은 잘 안 보이더라도 대강 그리는 것보다는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판이 있는 가운데 부분을 그릴 차례입니다. 글씨 크기를 잘 보면서 간판의 크기를 정하세요. 너무 작게 그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합니다. 눈으로 치수를 재는 연습이 필요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망설이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선을 아무렇게나 가로로 긋는 것 같죠?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평은 맞아야 해요. 수평이 맞되 그 사이 선은 꾸불꾸불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일관성 때문인데요. 나무를 그릴 때부터 어느 정도로 흔들리는 혹은 구불거리는 선을 사용할 것인지 이미 정해진 거죠. 자로 잰 듯 깨끗한 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중간에 삐뚤거리는 선이 보이면 보는 이로 하여금 잘못 그어졌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꾸불거리는 선은 그 일관성 때문에 보는 이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삐뚤거리는 선도 아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작가마다 뚜렷한 특징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 연습이란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 연습을 추천할 한 가지 방법은 나무 그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차피 건물보다 나무를 잘 그려야 합니다. 건물을 이쁘게 완성해도 나무나 식물 묘사가 어색하면 전체적으로 어색하게 보이거든요. 저는 나무가 너무 좋습니다. 나무 그리는 것을 좋아하죠. 다음에 나무 그림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창문들의 크기는 같아서 아래 1층을 그렸듯이 하나의 창문으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나아갑니다. 어두운 실내와 하얀색 커튼이 보이는군요. 잘 보시면 이 각도에서는 천정이 보입니다. 천정에 달린 조명도 보이고요. 묘사를 안 해줘도 될 것 같지만 이러한 선들은 건물의 크기를 가늠하게 해서 저는 그려주기로 합니다. 더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죠. 그래서 천정의 라인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그려주기 위해서 먼저 창문을 다 그리고 실내를 그리기로 합니다. 아래층 그릴 때 하고는 좀 다르죠. 이렇게 그림의 순서는 무엇인가를 묘사하기 쉬운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바뀌기도 합니다. 창문을 그린 김에 오른쪽 큰 창문도 그려줍니다. 이 창문은 바깥에서 보이지 않도록 반사필름을 사용한 것인지 나무가 창문에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창문 안쪽을 그려볼까요? 하얀색 커튼을 묘사해주고 그 다음에 천정의 라인을 살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려주고 어둡게 칠해줍니다. 중간중간 조명이 있다면 조명의 부분도 하얗게 살려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어두운 곳의 묘사를 항상 잉크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선으로 그리긴 하지만 나중에 색을 칠할 수도 있어서 색을 칠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곤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부분은 물감으로 어둡게 하자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명암을 처음부터 더 세부적으로 줘야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건물의 좌우는 하얀색이지만 하얀색 타일을 사용해서 타일 무늬입니다. 우리가 건축용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어바운 스케치이기 때문에 꼭 타일을 묘사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한 선을 사용해서 타일을 묘사할 수도 있죠. 뭐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정해진 굵기의 선으로 어떻게 묘사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러저러한 시도가 그림을 발전시키는 것 같습니다. 마치 건물을 짓듯 이제 처마 밑까지 완성했네요. 곧 기와 지붕을 얹어야 합니다. 처마 밑이 보인다는 것은 관찰자가 건물 아래에서 위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죠.
가운데 보이는 이 검은 부분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우측의 처마 라인이 이것이 지붕 밑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입체감을 더합니다. 이제 사진에 보이는 저 복잡해 보이는 기와들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지 망설이게 되지 않나요? 그냥 가로, 세로, 선으로 채우기에는 아쉽고 단순한 선을 사용하면서 기와 지붕 느낌이 들게 해야 합니다. 보통은 기와의 그림자 부분만 묘사해도 기와 지붕이구나를 알게 되어요. 그림은 보는 사람이 인식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단순해도 인지한다면 그 정도까지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반 스케치에서는 생략하는 것들이 많아요. 기와는 한 장 한 장 겹으로 쌓이는데 그 경계의 아래 부분이 어둡고 또 기와와 기와가 겹치는 부분이 두껍게 튀어나와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은 두꺼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두꺼운 부분은 조금 동그랗게 해주고 기와와 기와의 아래 그림자는 선으로 긋는 것은 어떨까요? 자, 그러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두꺼운 동그란 부분을 먼저 다 간격을 그려주고 옆으로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기와 같이 보이나요? 네, 기와 같이 보인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원근감을 위해서 기와의 선을 가운데부터 그렸다는 것에 유의하세요. 가운데에서부터 우측으로,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부터 또 좌측으로 그렇게 해서 기와의 나란한 선을 원근감에 맞춰서 그려줬습니다. 나무는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린 김에 나무에 무늬를 넣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무 무늬 그리는 과정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간 편집 없이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무늬는 더 얇은 선으로 그리고 싶은 마음인데 만년필을 한 가지로 끝까지 그려보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같은 만년필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무늬를 볼 때 버즘나무입니다. 보통 플라타누스로 알려져 있고 그 이름이 더 익숙한 분들도 계시죠. 잎이 넓어서 가을에 청소부들에게 귀찮은 존재인데 여름에 길을 걸으면서 그 커다란 잎이 만들어주는 그림자가 무척 고맙게 느껴졌었습니다. 플라타누스라는 학명이 잎이 넓다라는 뜻이래요. 이 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먼지나 매연에 강하고 또 토양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고마운 나무죠.
네,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다면 그냥 지나쳤던 곳들, 예를 들면 무늬를 넣어야 할 곳이라든지 어두운 부분들을 찾아서 무늬를 넣거나 어둡게 해줍니다. 진한 부분을 진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색을 칠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무늬나 그림자에 더 신경을 써야 하죠. 저는 밀도를 높여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세부적인 묘사들이 그림의 밀도를 높여줍니다. 더 차곡차곡 빈 곳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꽉꽉 채울 필요는 없지요. 저는 가운데 간판 부분은 그냥 놔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부분들은 이렇게 그 건물의 표면에 원래의 느낌을 조금 주기 위해서 이런 스크래치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 만년필에 가장 가늘게 나오도록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얇게 나오게 할 수 있는지 이럴 때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플래티넘 프로시엄 만년필 M촉을 사용했는데 제가 세필을 좋아하는데 제일 세필이라고 생각했던 만년필이 나중에 보니까 플래티넘사의 만년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모델도 써보고 싶어서 구매했는데 M촉이지만 적당히 가늘게 나와줘서 좋습니다. 잉크가 잘 마르지 않아서 언제든 꺼내 써도 잉크가 나와줘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대신에 돌려서 잠그는 방식의 만년필입니다. 중간에 끊김없이 이 그림을 하나를 완성할 때까지 일을 아주 잘해줬고요. 아주 가늘게 표현하는 것도 제법 나와줬습니다. 이 같은 만년필의 F촉이 궁금해지는 그런 만년필입니다. 아름다운 카페를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두세요. 약간 옆면이 나오게 해서 약간 입체적으로 찍어둔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물이 조금 높다면 모바일이나 카메라를 최대한 높이 머리 위로 올려서 찍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올 일이 없다면 가까이 가서 구석구석 찍어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뭔지 잘 모를 때 아무렇게나 그리게 되거든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